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해주는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혁 건합대행을 비롯한 지평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길동, 명일동, 상일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무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호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 숭인동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신청하려다 서울시에 의해 좌절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인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역량과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참과 스스로 사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서울 47개 도시재생 지역에 약 3,9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1단계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채 간주도로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도시재생센터와 앵커시설 근무자 대부분이 외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외지인들의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적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니 개선되기는커녕 도시재생 사업에 독점 카르텔이 형성되어 특정 업체의 일감을 더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이를 방임 혹은 지원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도시재생 기업들, 도시재생 기업을 CRC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줄여서 서울 CRC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울 CRC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울 CRC는 그 서울역 일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CRC는 설립 1년 만에 총 사업비 기준 90억 원 상당의 서울시의 용역과 위탁 사업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울 CRC는 상근 인력 2명, 자본금 1,400만 원으로 작년 2월 25일 설립된 도시재생 기업입니다. 서울 CRC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는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이었던 백모 씨가 센터장으로 있고 사단법인 마을 사무국장이었던 이모 씨가 코디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 CRC가 설립되면서 이모 씨는 이사장으로, 백모 씨는 등기 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로 직책만 바뀌었을 뿐 사단법인 마을에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로 또 서울 CRC로 옮겨갔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 CRC가 위탁받은 사업들을 보면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 2억 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7억 5천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75억 등 서울시의 용역과 민간위탁 7건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관련
모든 용역과 민감위탁을 독식하고 있고 다른 도시재생 지역까지 넘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근 인력 2명, 설립 1년차 기업이 90억 원 상당의 용역과 위탁 사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시설 공공재정과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장인 백모 씨를 2017년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연임해서 현재까지 2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모 씨가 2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 전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 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행부의 쌈짓돈과 같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의 운영관리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는 2018년 4월 9일자 회의에서 처음으로 CRC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같은 해 10월 23일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기업 7개 육성을 위해서 도시재생기금 15억 8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보고를 또 합니다. 이 모든 회의에 백모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회 내부 정보 바탕으로 2019년 2월에 서울 CRC를 설립하였고 한 달 뒤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기업 모집 선정 5월 2일 날 선정됐습니다. 끝난 후에 열린 5월 28일자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말 보고를 합니다. 당초 예산 수립 시 근린 재생량에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범위를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 수립 당시에는 경제기반형인 서울역 일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제기반형 서울 CRC가 설립되고 도시재생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니 도시재생기업 지원 대상을 근린재생형에서 경제기반형까지 확대했다는 말이 됩니다. 백모 씨가 도시재생 관련 2개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로 서울 CRC를 이모 씨와 같이 설립하고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을 수주하게 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김학정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이부 시장 김학진. 부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 CRC가 설립되고 1년 만에 서울시의 용역과 민간위탁 7건 약 9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90억 원 도시재생 사업비 자체는 15억 원이고 75억 원이 7017 운영관리비인데 요걸 지분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0%니까 25억이니까 합치면 40억 정도 됩니다. 네. 아니 그거는 그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말인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사업기간이 2, 3년인 그런 내용들을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설립 1년 차 기업이 1년 만에 90억 원을 수주한다는 것이 그냥 상식선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제가 불가능하죠. 왜? 공공부문에서 위탁이나 용역을 줄 때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최근 2년간, 3년간 용역이나 민간 위탁에 참여한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런 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 CRC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90억 원, 7건의 상당의 서울시의 용역과 민간 위탁을 받았다.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근 인력 2명이
두 명인 서울 CRC가 동시에 많은 그런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 것 좀 같습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도시재생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뭐 정착된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이걸 시작한 이제 전문가 위주의 서울역 도시재생 기업이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자체는 이제 2명이 아니고 지금 2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새롭게 설립 당시에 2명에서 출발해서 제안서를 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끼워서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용역이 따지면은 새로운 사람을 신규 채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용역을 줬다. 업무 연소속 때문에 용역을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따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일에 투입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과연 전문성과 업무 연소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당초 도시재생기금을 편성할 때 7개 CRC에 대해서 15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근린재생형만 예산 편성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서울역 일대 서울 CRC 같은 경우에는 경제 기반형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예, 그거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의원님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주거지 재생에서 경제 기반형 재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이 먼저 있었습니다. 방침이 언제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언제일까요?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부시장님 초기에 예산 편성 당시에 그 10월달 회의에서 이제 근린재생형으로 15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었고 GRC 1차 선정이 끝나고 나서 5월달 회의에서 이제 전체 도시재생 지역으로 CRC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방침을 정한 것이 언제일까요? 예, 그게 19년 3월입니다. 주거재생과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5월에 있었으니까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계목 자체를 지금 조정했습니다. 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지금 도시재생 실장님도 주택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실장님 실무선에서 보고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받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예산 수립에 대한 보고 부분이 10월달 회의에 18년 10월달 회의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근린재생형만 주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했었고 서울 CRC가 설립되고 선정된 이후 2019년 5월달에 경제기반형까지 포함하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안 맞다는 거죠.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침 수립은 3월에 있었습니다.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도시재생기금 변경 그러면 심의가 3월 5월에 6일이라는 있었습니다. 것은 네. 공모가 3월 2일 날 공모를 했습니다. 3월 25일 날 서울 CRC가 설립되는 그 과정을 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CRC를 위한 맞춤형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준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뭐 제가 질문 사항들이 결정했다기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는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해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사항이 발생할 안건에 대해서는 회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도시재생기금 지원을 받는 서울 CRCO 등기이사인 백모 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재책도 회피도 받지 않고 심지어 연임까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 그죠? 우리 시의원들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를 할 때 지역구 안건들이 상정되면 어떻습니까?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이해관계 안건하고 해당 안건 직접적인 이해관계죠. 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는 보조금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모 씨가 사실상 이모 씨가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사실상 서울 CRC는 백모 씨가 주도해서 만든 도시재생 기업입니다. CRC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도시재생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 충돌이 명백한 백모 씨 두 개 위원회에서 해촉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12월 2일자로 위원 해제 신청해서 13일자로 해촉이 되었고요. 해촉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다음 연도 기금 편성, 결산, 또 운영 변경에 관한 안건 이런 것들을 심의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백 센터장이 지원받는 그 부분의 안건을 심의한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인데 그 안건들을 부시장님께서 다 살펴보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고요. 실제 서울역 일대 보조금 지급 사업이라는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는 사안별로 이제 위원들을 15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해촉을 이어서 다른 사항들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 서울 CRC가 서울시 용역 위탁 받은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건의 용역을 수주받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을 결정하고 그 사업별로 예산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 CRC가 서울역 일대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모두 독점한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초기에 뛰어들어서 활동하는 단체나 업체가 후속 연구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울역 일대에 기반을 둔 서울 CRC 홈피를 우연히 살펴보다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과 코디 인력 채용이 서울 CRC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올 초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을 확인하고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서울 CRC가 서울역 일대에서 홍릉 일대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던 거죠. 올 연말이면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가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홍릉 일대가 출발되어지니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욕구를 서울시가 또 들어주게 됩니다. 홍릉 일대, 현재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영역은 서울연구원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3개 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CRC는 이 업체로부터 주민공동체 부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습니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는 이 하도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과 동해종합기술은 서울시 CRC가 기반을 두고 있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들입니다. 계약 형태는 다르지만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5년 뒤 그대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센터로 옮겨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서울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행했던 서울연구원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 현장 도시재생센터를 담당했던 것이 제가 쭉 언급하고 있던 백모 씨와 이모 씨 이런 분들이 현장지원센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홍릉 일대에서는 똑같은 구조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서울연구원 퇴직자가 부사장으로 가 있고 이 부사장이 서울역 일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홍릉 일대도 서울연구원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맡았고 서울시 안시는 이들로부터 공동체 부분 용역을 하도급 받아 홍릉 일대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과 코디 3명을 채용해서 파견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서울CRC가 어떻게 홍릉 일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을 서울시가 또 열어줍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이 2019년 6월 26일 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2달 전인 4월 30일에 홍릉 일대 도시재생 추진 실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서울시 공공재생과는 서울연구원과 생뚱맞게 서울CRC 이사장인 이모 씨를 불러들어서 논의를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수행을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서울시가 CRC가 맡아라고 시장에 신호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CRC가 수주받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감위탁 과정에서는 서울시 부서 간 연대를 통한 자기목 챙기기 정황도 보입니다. 도시재생실이 주관한 것이 도시재생기업 1차 선정 공고이고 푸른도시국이 주관한 것이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감위탁 사업인데 공교롭게 모집 공고일이 2019년 3월 25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실의 도시재생기업 선정일이 5월 2일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민감위탁 공모 접수일이 5월 2일입니다. 우연인가요?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지원업체로 5월 2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7017 민감위탁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공모 접수일을 5월 2일로 미뤄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재생실과 푸른도시국이 서로 일정 조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서울CRC는 도시재생기업 선정 공모에 지원하면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지원서 곳곳에 나와 있을 정도로 7017에 대한 강한 의혹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업 술정이 전무한 서울CRC는 서울로 민감위탁 공모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로 7017 민감위탁 공고에 단독으로 응찰했고 2019년 5월 말 수의계약 협상을 시작해서 10월 28일 날 3년간 75억 규모의 민감위탁 용역을 체결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로 걷다 운영조직과 구성원을 살펴보면 민감위탁 공모 시 서울CRC 컨소시엄이 제출한 조직 구성안과는 많이 다릅니다. 2017년 푸른도시국 서울로 7017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씨가 1급 기관장으로 내려가 있고 그 외 임기제 공무원 1명이 등 그 푸른도시국 지원 2명이 서울로 걷다 운영단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민감위탁 공모 시 서울로 7017에 시설 관리를 맡고 있었던 기간제 유딜 근로자 고용 승계는 응모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민감위탁에 8천만 원의 연봉 후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 자리 챙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급 기관장과 2급 기관장의 2급 팀장의 연봉 차이가 3,400만 원 차이 납니다.
결국 도시재생실은 서울 CRC의 일감을 주려고 했고 푸른도시국은 자기 직원들 내려갈 일자리를 챙기려고 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서울역 일대에 서울시가 기반을 두고 만든 도시재생 기업인데 이 서울 CRC가 홍릉 일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울 CRC는 주민 중심 마을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자체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에 사용되는 비영리 법인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릉 일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네.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측면에서 특정 업체가 한 곳에서 도시재생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돈이 나오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업무를 맡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동대문에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그런 단체들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제 초기 단계고 지금 계획 수립이 연말에 끝납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금년 공모 말까지, 과정에서 예, 예. 왜 생뚱맞게 서울 CRC 이모 이사장을 불러들여서 시장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나요? 예,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 일대 사업이 먼저 초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광역 도시재생센터에 70명의 그런 인력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왜 서울 CRC 이모 이사장을 홍릉 일대에 불러들이느냐는 거죠. 그럼 광역 도시재생센터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이제 연말에 이제 계획이 끝나게 되면 아마 다른 단체에서 또 계속해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뭐 다음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계획을 홍릉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런 용역에 대한 반증서를 마련을 하고 11월 달에 공모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은 홍릉 일대는 그대로 서울 CRC가 가져갔을 겁니다. 아니 현장 도시재생센터의 사무국장하고 코디 3명을 서울 CRC가 파견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입찰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릉 일대 공동체 부분 하도급을 받은 서울 CRC가 말씀드린 대로 홍릉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코디 3명을 자기 홈페이지에 모집해서 채용하고 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권한도 서울 CRC에 준 건가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 하도급을 받은 서울 CRC가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하고 코디들을 채용해서 파견하고 있다? 지금 기존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기존에 현장 도시재생센터에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거나 혹은 광역 도시재생센터에서 채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근데 왜 여기에서는 예.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권한까지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지금 아마 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으로 지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실의 담당자는 당연히 용역을 하청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을 받았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파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나 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로 707 운영팀장을 했던 분이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민간 위탁 기관에 고액 연봉의 기관장으로 차고 내려가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 채용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계획 수립이 끝난 단계 같으면은 이제 그 센터에서 직접 채용하겠지만 용역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채용해서 아니, 사람을 보내는 게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네.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선점하는 업체나 단체들이 후속적인 용역이나 민간 위탁을 모두 수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용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쪽에 홍릉 일대로 파견을 해놨는데 용역을 지금 현장 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11월 달에 이제 발주를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속된 말로 침발라 놓는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사전에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독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서울시가 만들어줬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좀 그 부분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도록 지역에 하겠습니다. 있는 건전한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하냈다는 거죠. 네, 네. 쉽고 편하게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이분이 지금 11월 6일 날 광역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죠? 네, 네. 저는 이 도시재생실이 사업에 대한 관리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현장에서는 조력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장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는 도시재생실이 특정 단체에 대한 조력자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견제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네.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이제 민간 주도형의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양한 단체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문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 용역이나 민간 위탁 과정에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전적으로 내부적인 점검을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 하는 부분들은 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렇지 있는데요.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점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 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작년에 정산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원수가 적은 그런 업체가 많은 사업들을 따면서 그 정산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감사위원회를 동원하든지 내부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서정엽 건양대행님 이하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도입 취지를 망각한 채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도시재생 사업의 독점 카르텔 등은 일부 문제에 불과합니다. 저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에 40여 개의 앵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앵커 시설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명 이상 찾는 앵커 시설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모든 앵커 시설이 자체 수입으로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앵커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부 특정 시민단체가 도시재생 지역에 들어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독점하고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되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지로 옮겨 다니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반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방향 설정과 재편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